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가에 대한 최저가를 가져올 건데요. 이 최저가는 사실 저희가 가져오려는 아파트의 대상은 헬리오시티고요. 이 헬리오시티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큰 대단지에 대한 아파트고요. 매매가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평균 뭐 20억 전후의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속하고요. 이 최저가에 대한 매매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웹크롤링 이용해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라이브러리는 판다스와 셀레니움, 타임 이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건데요. 타임 자체는 내장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를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판다스와 셀레니움은 설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치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pip install pandas 셀레니움이라고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판다스와 셀레니움을 같이 쓰면서 동시에 이런 이제 브라우저 자체에 대해 자동화를 완전하게 그러니까 설치를 자동화를 하고 싶으면 판다스, 셀레니움 그리고 웹드라이버 제가 이어서 쓰는데요. 여기가 아니라 밑에다 쓰겠습니다. pip install 판다스, 셀레니움, 웹드라이버 매니저까지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웹드라이버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의 PC가 있고요. PC가 있고 뒤에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크롤링을 할 때 외부로 나가잖아요. 이 외부로 나갈 때 여러분들의 브라우저에 크롬 드라이버는 보통 chrome.exe라는 파일로 실행이 되거든요. 이 드라이버 자체에 대해 이 웹크롤링을 할 때도 이 드라이버에 맞는, 즉 이제 브라우저 버전에 맞는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 브라우저를 대신해 가지고 이 드라이버가 직접 가서, 드라이버가 간다기보다는 드라이버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정확하게 브라우저가 일치했을 때 그 브라우저가 이제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브라우저 자체가 버전이 이 웹드라이버 버전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버전이 계속 업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전이 업되면 이 크롬 드라이버에 동일하게 버전이 맞춰져야 되는데 미스매치, 즉 이제 매치가 안 되면서 버전이 불일치하면서 브라우저에서의 그 크롤링을 가져오는 정보를 할 수 없는 기능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웹드라이버 매니저를 쓰면은 웹드라이버 매니저죠. 이 기능 자체는 여러분들의 브라우저가 어떤 버전인지는 상관없이 브라우저의 버전에 맞춰가지고 즉시 설치를 자기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버전에 맞는 드라이버로 깐 다음에 그 버전에 맞는 드라이버를 매치시켜가지고 이제 크롤링을 하여오는 대상으로 이제 대신 해주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 근무를 할 때 이 크롤링을 하는데 매번 동일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날은 크롤링이 실패하는 이슈가 그러니까 반복되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를 찾다가 이 웹드라이버 매니저를 이용하면은 제가 별도로 크롬 브라우저가 버전이 업될 때마다 드라이버를 새로 깔고 새로 그 버전에 맞는 매치 시켜야 되는 그 과정을 할 필요 없이 이걸로 단번에 해결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웹드라이버 매니저를 쓸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판다스와 셀레니움, 타임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타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우리가 크롤링의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동적 크롤링, 다른 하나는 정적 크롤링이거든요. 정적 크롤링. 자, 여기서 크게 다른 게 뭐냐면 동적 크롤링 자체는 뭔가 페이지의 변환 처리에 굉장히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셀레니움을 많이 쓰고요. 반면에 변환 이후에 변환이 아니라 이제 변환보다는 이제 정적 크롤링은 뭔가 이제 페이지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이제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뷰티풀 숲, 이제 BS4라고 제가 부를게요. BS4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변환하는 과정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셀레니움의 장점이 있지만 뭔가 이제 리소스를 잡아먹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메모리가 됐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속도가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거예요. 반면에 이제 정적 크롤링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하는 작업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다.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변화 작업은 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약간은 소스라고 보면 돼요. 소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하는 작업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통 하냐면 이 URL을 변경시켜 주면서 계속 이제 그때마다 이제 크롤링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URL 1 크롤링, URL 2 크롤링.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시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조금은 불편하긴 하죠. 그래서 정적 크롤링보다는 동적 크롤링을 하는 거를 대부분 이제 크롤링 할 때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페이지가 그대로 떠 있는 건 정적 크롤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은 이거 두 개를 이제 같이 이제 혼합해서 쓰기도 하죠. 혼합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그냥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믹스 시켜가지고 이제 어떤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는 셀레니움을 쓰고,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 이동을 시킨 이후에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때는 뷰티풀 숲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타임을 왜 쓰냐? 타임 자체는 동적 크롤링의 셀레니움은 브라우저가 완전히 뜬 상태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뜰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시간을 줄 때 타임 라이브러리를 써서 타임 슬립을 해가지고 몇 초를 줍니다. 뭐 2초든 3초든. 이건 여러분들의 PC 환경에서의 리소스 처리하는, 즉 성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우저가 뜰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타임 슬립을 써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판다스 자체는 우리가 최저가를 가져온 이후에 정보 자체를 이제 추출을 할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엑셀로 추출을 하기 위해서 판다스를 쓸 겁니다. 엑셀로 추출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오픈파이 엑셀,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다스인데, 오픈파이 엑셀은 뭐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워낙 엑셀에 최적화되어 있는, 엑셀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심지어 하이퍼링크, 어떠한 이제 디자인까지, 그리고 스타일까지 줄 수 있는 게 큰 강점이 있고요. 판다스 자체는 우리가 그냥 빠르게 처리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게 이제 판다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빠르게 처리하는 게 뭐냐? 빠르게 엑셀로 추출하는 게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to 엑셀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 .to 엑셀로 하면은 그냥 바로 엑셀로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엑셀로 추출할 때 판다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문법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DEF는 제가 이거 DEF를 왜 쓸 거냐면, 우리가 최저가를 가져올 때 있잖아요. 최저가를 가져올 때 이거는 우리가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숫자를 변환을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숫자 변환하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크롤링을 하는 정보는 모두 문자로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떠있는 HTML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문자로 저장되어 있는 게 일반적으로 케이스인데, 이거를 추출한 문자를 숫자로 변환을 하는데, 이 숫자로 변환을 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거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for문과 if는 우리가 반복문과 이제 조건문을 넣어주는 이유는, 크롤링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조건문이 일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리해 줄 때 for문과 if문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보통 쓰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한번 헬리오시티에 대한 정보를 조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일단은 2025년 자체가 이제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전망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부동산이 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매매를 이제 뛰어들어야 되나? 왜냐면 한국 경제에서 이 경제적인 부분에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번 네이버 크롤링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이 매물에 대해서 정보를 주기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다만 이 크롤링 정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뭐 네이버에서 보유하고 있는 뭐 지적 재산권이랑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무단으로 이제 가져오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학습용 그리고 내가 참고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뭔가 이제 변형을 시켜 가지고 아니면 뭔가 이제 체계화 시켜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은 뭐 과거의 모 사례와 같이 이제 소송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뭔가 이제 개인한테도 굉장히 크게 엄격하게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심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롤링 자체는 사이트가 계속 바뀌면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1월 19일 기준인데 이 기준에 맞는 제가 크롤링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제가 코드로 구현을 해놓은 건데요. 이게 만약에 개발자가 웹사이트를 뭔가 태그를 변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크롤링 정보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크롤링에 대한 코드를 분석을 하고 태그를 분석해서 코드에 반영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자체에서의 굉장히 잘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이제 크롤링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코드랑 태그를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부동산 전망 자체는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이제 하락 시장이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걸 말씀드리려고 여기 페이지를 떠놓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락 시장에서의 헬리오시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좀 보면은 헬리오시티에 먼저 정보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대단지예요. 84동이 있고요. 9,510세대가 있습니다. 진짜 큰 대단지의 아파트 단지고, 그리고 2018년 12월에 이제 준공이 된 거네요. 최근 매매 시 거래가가 어마무시합니다. 23억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월에 20층에 109제곱미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미리 이제 가져오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헬리오시티가 어떤 아파트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울 사시고 특히나 서울 사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송파구에서 굉장히 크고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여기 위치는 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 매매가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전세는 아니고 이제 매매가죠. 매매가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면적에 따라서의 가격도 매매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매매가 중에서 최저가를 볼 거예요. 최저가. 다 이런 겁니다. 내가 헬리오시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아무리 어쨌든 그 안에로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면적과 상관없이 내가 최저가를 한번 보고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최저가에 맞춰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 이게 내가 거주로 들어가든 아니면 사서 그거를 이제 뭐 전세를 주든 이렇게라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매매가 중에서 최저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죠. 부동산에서 제가 이걸 좀 가져올 거거든요. 정보를. 그러면 부동산에서 제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헬리오시티를 검색했을 때 그 헬리오시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정보를 일단은 처음에는 다 가져올 거예요. 어떤 걸 가져올 거예요?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상관없이 다 가져올 겁니다. 다 가져오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정보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마우스 휠을 내리면 정보를 계속 이제 변경하면서 이전 히스토리에 있는 정보들도 같이 가져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정보들이 바뀌는데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죠.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 특히나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다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그래도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오픈을 함으로써 뭔가 이제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전체를 다 가져온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근데 여기 처음에 딱 페이지가 떴을 때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위에서부터 상위 2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상위 20개의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정보를 뭐 매매가가 최저가가 되는지에 대한, 최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화면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 화면까지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 코드를 제가 여러분들께 자, 제가 코드를 실행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일단은 숨기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자, 처음에 코드를 실행했을 때 14개 매물 사진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쭉쭉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가장 싼 매매 가격은 이겁니다 해서 헬리오시티 409동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오네요. 19억에 팔렸고요. 84 뭐 A타입에 뭐 59제곱미터 해가지고 20층 중에 1층짜리에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됐고, 그러면 이 저장된 게 어디에 있는지 제가 정보를 가져오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20개의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매물로 가져온 거 보실 수 있고, 전세 월세 타입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매매까지, 하지만 가격 자체가 우리가 이것 자체는 뭐 4억에 280 월세 기준이죠. 뭐 전세 14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매매 가격이에요. 매매 가격.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을 정보를 가져올 때는 우리가 숫자 타입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문자 자체죠. 문자 숫자로 변환해서 최저가를 가져오려고 이제 이렇게 돌린 건데, 매매에서 최저가는 여기죠. 19억. 19억에 대한 부분이 남서양의 20층, 이게 동일하네요. 확인했자 1월 19일. 최신이죠, 최신. 최신으로 올린 정보가 지금 1월 19일에 대한 부분이 지금 409동, 즉 매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웹사이트의 태그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웹사이트 태그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파이썬으로 코드로 변환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고, 그걸 마지막에 엑셀로 데이터까지 추출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을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어느 정도 이제 1월 19일이면은 1월 중순을 넘었네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이 2025년의 첫 영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